네, 박혜란의 라디오 동의보감 오늘은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저희가 건강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평소에 만성 두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네. 중에서도 우리 아무리 이제 어떤 검사를 했는데도 특별한 그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진통제라던가 오랫동안 이제 다른 치료를 했음에도 네네. 그렇게 진전이 없었던 환자분들을 위해서 네. 준비했습니다. 예, 네. 바로 경추성 두통입니다. 경추성 두통이요? 네. 보통 우리가 이 두통이라는 거, 머리 아픈 거는 그냥 살다 보면은 늘 만나게 되는 흔한 질환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하다못해 스트레스가 심해도 두통이 올 수 그렇죠. 있고, 예. 감기라던가 그다음에 또 그 이외에는 뭐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도 두통이 네. 올 수 있고요. 네. 네, 두통이 올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은 상당히 많고 네.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뭐 편두통이다 아니면 그냥 만성 두통이다 했는데도 네네.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는데도 크게 차도가 없었다면 맞아요. 바로 이 두통, 경추성 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분들 주변에 사실 많으세요. 네. 뭐 편두통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두통이 그냥 약간 그냥 생활 나의 그냥 일상처럼 그렇죠. 그래서 늘 그냥 진통제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경추성 두통을 의심해 봐라. 경추성 두통이면은 이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네, 경추성 두통이라는 거는 네네. 바로 목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두통이에요. 네. 예. 목뼈의 위치가 바르지 않거나 틀어져 있는 경우에 네. 목뼈 주변에 근육과 인대에 자극이 계속돼서요. 네. 그런 긴장되고 경직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경추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네.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 맞아요. 아니면 뭐 핸드폰 네. 이러다 보면 목 주변이 이렇게 뻐근해질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예. 보면 진짜 머리가 꼭 아파요. 이런 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네. 보통 그런 자세들이 우리가 대부분 약간 구부정하게 혹은 예.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있는 자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런 시간이 이제 장기화되면 네. 그럼 뒷목이 길어지고 또 앞목은 약간 짧아지는 그런 형태를 변하기도 하고요. 네네네. 이런 자세가 오래되면 또 네. 어깨는 앞으로 굽는 라운드 숄더로 변하기도 해요. 예. 네네. 그러면 그런 C자 컬브를 유지해야 되는 목뼈가 네. 일자처럼 뻣뻣하게 변해버리거나 그렇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네네. 반대 C자로 네. 그런 거북목으로 변해서 목이나 어깨 근육이 뭉치는 그런 이제 거북목 증후군, 일자목 증후군처럼 네네. 변하기도 해요. 예. 근데 이런 이제 증후군들이 목 디스크나 네. 경추 후관절 질환들을 유발해서 만성 두통을 일으키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가 몇 번 나고 나서 네. 이 목이 C자 컬브였는데 네. 반대로 리버스 C가 돼서 네. 제가 이렇게 거북목처럼 이렇게 얼굴이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어깨나 목 주변이 늘 뻐근하고 그쵸. 머리가 자주 아픈 것 같아요. 네. 눈도 저는 막 시큰거리고 아픈 것 같던데. 맞아요. 네,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추성 두통은 단순히 두통 이외에도요. 네. 두통이나 목 통증 이외에도 네. 눈이 아프거나 시력이 저하되거나 네네. 아니면 이명 증상, 이명 있어요. 예. 현기증 같은 증상들도 생기고요. 그렇군요. 목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네네. 신경 압박 증상이 생기면 네. 팔과 손이 저리거나 감각 장애, 예. 또 목뒤가 자주 뻐근한 그런 어깨 결림 증상들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런 통증이 지속적으로 되면 피로감도 가중되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집중력도 저하되죠. 예. 뿐만 아니라 목을 어떤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마다 네네. 통증이 악화되는 현상들도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경추성 두통이었군요. 왼쪽으로 돌릴 때보다 네. 오른쪽으로 돌리면 뭔가 근육이 더 당겨서 아픈 것 같고 네. 진짜 가끔 가다가 팔 막 이렇게 저릴 때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네. 경추성 두통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우선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목이 아파서 내원했다라기보다는요. 네네. 어떤 극심한 두통, 현기증, 네. 이명, 또 소화불량, 네. 뭐 이런 피로감들을 호소하시면서 네네. 보약이나 좀
해볼까 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그래서 실은 두통이나 현기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양약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으니 이런 극심한 피로감을 어떻게 좀 해소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내원하신 이제 환자분이 계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환자분은 한 50대 여성분이었는데요. 1년 정도 극심한 편두통 때문에 이제 그 편두통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는데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상담할 때 계속 그 목 스트레칭을 하거나 뭔가 좀 바로 앉아 있지 못하고 그다음에 거북목 증상도 되게 심해서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추성 두통으로 진단을 하고 우선은 보약은 조금 미루어두고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치료를 해보자 해서 이제 좋은 효과를 봤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가끔 이제 뭐 방송을 할 때도요. 굉장히 집중을 하고 모니터를 봐야 되니까 항상 이렇게 얼굴이 마중 나가 있어요. 컴퓨터 쪽으로. 그렇죠. 근데 순간 방송 중에도 현기증이 확 와서 이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빈혈인가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경추성 두통으로 오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을 앞으로 이렇게 쭉 계속 빼고 있다 보면 우리가 이제 목뼈가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앞으로 내밀게 되면 1, 2, 3번 경추 신경에 자극이 가해져요. 그렇게 되면 뒷목이나 뒷머리 근육에도 자극을 주게 돼서 그쪽이 타이트해지면서 뇌 쪽으로의 어떤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두통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혈액순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기증, 갑작스러운 현기증이나 이명 같은 게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제 좀 피곤하게 일을 많이 한다,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럴 때도 우리 그 스트레스 받은 목 뒤분 이렇게 잡는 것처럼 그럴 때도 두통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거든요. 긴장성 두통. 그래서 그 이유는 스트레스나 이제 과로 또 긴장 시에 발생하는데요. 목, 머리, 얼굴 주변의 근육이 긴장을 해서 나타나는 통증이에요. 그래서 두경부의 지속적인 어떤 근육 수축 때문에 이제 두통이 발생해서요. 어깨 부위에 우리가 이제 큰 근육이 승모근이라고 하거든요. 이 승모근 상부가 뭉쳐버리면 이제 이 두통이 머리 앞쪽으로까지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긴장성 두통하고 경추성 두통하고 증상이 좀 다른가 봐요? 조금 틀려요. 긴장성 두통의 경우에는요. 우선 뒷머리가 무겁고요. 그다음에 쪼이는 듯한 그런 불쾌감이 이제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경추성 두통과 아주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특정 신체 활동을 했을 때 악화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긴장성 두통은요. 스트레스 때문에 통증이 악화돼요. 점점 심해지고. 그런데 경추성 두통 같은 경우는요. 고개를 너무 앞으로 빼고 있다거나 자세가 안 좋다거나 이럴 경우에 아니면 고개를 이제 좌우로 너무나 이제 고정한 상태로 오래 있다거나 이럴 때는 통증이 이제 증가되거든요. 그런데 긴장성 두통은 그 특징이 꼭 머리에 띠를 들은 듯한 그런 이제 모양으로 관자놀이나 그다음에 두피가 쪼이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고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머리 아프면은 그 머리에다 뭐 띠둘러주고 누우셨잖아요. 그 관자놀이가 아파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전보다는 오후에 통증이 더 악화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수면 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갑자기 경추성 두통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아니 그냥 두통이 왜 생기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목하고 어깨 뻐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도 빠질 것 같이 아프고 어지럽고 어지러운 게 사실 이 두통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게 한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경추성 두통의 그 증상들이 근육이 타이트해지는 거잖아요. 그 경추 부위의 그런 압박을 완화시키는 그런 이제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이제 긴장을 완화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는 침 치료만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긴장된 그런 근육을 정확하게 찾아서 네. 이제 침을 놓고 네. 또 만약에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면 네. 침을 놓은 상태에서 이제 운동요법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이완돼서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그 경추성 두통과 관련된 네. 이제 그런 두통을 치료하는 혈자리에 다침을 하고 뇌로 가는 혈액의 순환이 원활해지면 그런 두통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지러움증이나 그다음에 이명 같은 그런 증상들도 현저하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경추성 두통도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우리 생활 습관 교정만 잘해도 그렇죠. 어느 정도 좀 고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생활 습관을 좀 고쳐가야 될까요? 예. 경추성 두통의 그 원인은 바르지 않은 자세예요. 그죠? 바르지 않아. 예.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맞아요. 앉아 있다 보면 허리도 접게 되고 어깨도 안으로 이렇게 좀 말리게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요. 그다음에 허리를 곧게 펴려면 복근에 힘을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항상 어깨가 감기지 않도록 이 가슴이 천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어깨를 쫙 펴야 되는구나. 어깨를 뒤로 젖히는 것보다는 가슴이 천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자세가 될 수 있어요. 또 앉을 때에는요. 등과 허리를 약간 기대서 어깨를 약간 젖히고 그다음에 반듯하게 앉아주는 습관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사무실에서 앉을 경우나 그다음에 또 집에서 앉아 있을 경우에 우리 소파에 앉아 있는 경우도 꽤 많죠. 그렇죠. 완전히 그 녹아내린 아이스크림처럼. 그렇죠. 예, 그런 자세가 실은 제일 안 좋아요. 그래요. 편하고 당시에는 편하지만 실은 이제 그렇게 누워 있다 보면 누워서 또 TV 시청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목 아파요. 맞아요. 왜냐하면 비스듬하게 누워는 있는데 TV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약간 앞으로 빼야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자세들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그 자세가 이제 경추성 두통을 이제 유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바른 자세를 취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장시간 이 자세를 취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 어떤 이제 근육을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틈틈이 스트레칭도 해주셔서 긴장도 풀어주시고 평소 운동을 좀 습관처럼 하셔서 꾸준하게 하셔서 이제 몸에 이런 근육들을 만들어서 이 바른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도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생활 습관으로 좀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우리가 주무실 때 자세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목이 원래는 C자 곡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개 높이를 잘 조절하셔서 이 목이 C자 곡선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천장을 보고 주무시는 그런 정자세로 주무실 때는요. 베개 높이가 6cm에서 10cm 정도 되는 베개 높이가 적당해요. 그게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높은 건가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로. 그냥 적당한 이제 높이의 베개인데요. 이 베개를 뒤통수에 베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에 받치셔야 된다는 목에다가. 거예요. 또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옆으로 주무실 때는 목도 잘 받치면서 또 어깨가 눌리지 않는 평소 정자세로 주무실 때보다는 조금 더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유형으로 자느냐에 따라서도 베개를 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제 화면에 눈높이를 맞추는 게 이거 좋죠.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스마트폰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조금 높이 들어서 고개가 숙여지는 걸 좀 예방하면 좋고요. 컴퓨터 화면에 그 정중앙이 내 눈높이보다는 약간 높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밑에다 몸을 좀 받쳐서 올리셔야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40대 중후반이 되면 시력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그래서 화면이 안 보이니까 자꾸 화면 앞으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데요. 화면 글씨가 작으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앞으로 빼기 때문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컴퓨터의 화면 글씨도 조금씩은 크게 조절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 어머니 아버님들 점점 이제 연세 드시면서 이 글자가 커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안 보여서
안보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이 두통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런 사소한 생활 습관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 경추성 두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잘 낫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 이 경추성 두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뭐 당연히 좀 이제 심해질 경우에 원장님 만나서 뭐 침치료든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이제 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 앞에서 말씀하실 때 운동요법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이 경추성 두통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요법이 있나요? 네. 경추성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른 네네. 자세가 원칙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예. 그중에서도 어깨가 앞으로 굽어지는 거, 그다음에 목이 앞으로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그런 이제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 스트레칭으로? 네. 예. 바로 날개뼈 안정화 운동이고요. W자 스트레칭이라고도 해요. 네. 이제 하는 방법은 바르게 앉거나 선 자세에서요. 네.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그다음에 턱을 몸쪽으로 가볍게 당깁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턱을 당겨요? 턱을 당겨요. 그다음에 양팔을 하늘로 V자로 벌려줍니다. 양팔을 V자로. 그렇죠? 그다음에 목과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요. 그 두 팔을 살짝 내려서 W자를 만들어주죠. 이 W자를 천천히 끌어내리게 되면요. 등 날개뼈 사이의 그런 근육이요. 정중앙으로 조인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세했던 손을 쭉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날개뼈 사이에 등뼈 쪽으로 정중앙에 조인다는 느낌을 받으면 15초 정도를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3세트 정도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뭘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깨를 펴주는 그런 어깨 펴주는. 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만약에 너무 내가 목을 빼고 있다거나 뭔가 바르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동작을 벽에 기댄 상태에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머리 그다음에 등이 전체가 벽에 닿은 상태에서요. 양팔을 V자로 벌려주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W자를 만들면서 내려주시는 걸 하고요. 만약에 내가 목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벽을 마주보고 마주선 상태에서 마주선 상태에서 이마를 벽에 대나요? 아니요, 이마까지 되지는 않고요. 적어도 한 20cm 정도 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대신에 팔이 벽에 닿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제 바른 자세로 이제 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아주 쉬운데 우리가 수건을 이용한 스트레칭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수건을 목에 걸고요. 그다음에 양손으로 수건을 살짝 잡아당긴 다음에요. 목을 뒤로 약간 젖혀주면서 그다음에 좌우 그다음에 상단 45도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그런 목을 스트레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그렇죠. 어렵지가 않은 어렵지 건데. 않죠. 수건만 있으면. 수건만 있어도 되고 사무실에서는 여성분들 수건이 아니어도 아무거나 갖고. 이것도 이게 그러니까 어깨를 좀 펴주는 그런 거죠? 이거는 목을 좀 당겨주는 목을 그런 당겨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추성 두통의 경우에는 그 목이 긴장되는 부위가 목의 상단 부위예요. 경추 1, 2, 3번 부위거든요. 그 부위에 수건을 걸고 그다음에 목을 뒤로 젖혔다 또 손을 앞쪽으로 당기면서 목을 뒤로 제끼고 그다음에 좌우로 스트레칭을 이제 해주는 방법인데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아주 시원하고 효과적인 그런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요. 우리 그 예전에 뭐 아저씨들 보면은 어디 운동 가시면 꼭 목에다 수건 두르시잖아요. 그렇죠. 이 수건을 앞으로 당기시면서 목은 뒤로 제끼면서 이런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면 좋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건을 그대로 목을 건 상태에서요. 턱을 살짝
살짝 당겨주는 동작들을 해주시면 좋아요. 턱을 당겨요? 턱을 당겨요. 네, 당겨서 수건은 우리가 목에 걸고 그다음에 양손으로 수건 끝을 잡고 그다음에 앞으로 잡아 당기면 목에 약간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압력에 맞서서 내가 턱과 이마를 약간 뒤쪽으로 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딸려오려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의 그런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일자목이나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입니다.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알려주시는데 이게 참 실천을 안 해요. 그죠. 근데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원장님 오시면 항상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뭐 혈자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좋은 한방차 소개해 주시잖아요. 경추성 두통에 좋은 혈자리도 있을까요? 네. 그럼 두 가지 혈자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지혈이라는 혈자리예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이거는 양쪽 귀 뒤편에 있고요. 양쪽 귀 뒤에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그 뼈를 지나다 보면은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그래서 뒤통수 뼈가 끝나는 그런 선상에 있는데요. 그 양쪽 부위가 풍지혈이에요.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요. 조금 힘을 주면서 마사지 하듯이 주물러주면 그 자극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 혈자리는 목 통증뿐만 아니라 두통, 눈의 피로감 완화에도 효과가 좋은 혈자리입니다. 여기 누르니까 살짝 아프네요. 네, 약간 아프기도 하죠. 근데 너무 막 세게 그런 효과가 이제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너무 세게 누르다기보다는 약간 살짝 눌러서 내가 약간 자극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약간 기분이 좋게끔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또 습관처럼 사실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손이 안 닿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 그러니까 요 귀 뒤에 톡 튀어나온 뼈 바로 밑에 뼈를 지나서 이제 머리 뒷머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크게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목 가운데 옆에. 목 가운데 옆에. 네네네네. 그 부분이 풍지혈이에요. 여기를 마사지 하듯이 천천히. 그러면은 이제 경추성 두통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풍혈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혈자리도 바로 귀 뒷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양쪽 귀 뒷볼 뒤에 보면 약간 움푹 패여진 부분이 있죠.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예풍혈이에요. 이 예풍혈은요. 머리로 통하는 기혈 순환을 돕고요. 두통이나 피로, 현기증, 이명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이제 혈자리고요. 마사지를 하는 방법은 양쪽 검지로 검지나 뭐 중지도 다 괜찮아요. 그 예풍혈을 30초 정도 지그시 누르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이 느낌 있으시죠? 그런 지그시 눌러주면 이런 이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귀 뒤 목 쪽으로 누르다 보면 푹 들어가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 예풍혈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면 예풍혈에 이제 치료를 받고 진료실을 나갈 때 이미 약간 시야가 밝아졌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현기증이나 이명이 약간 일시적으로 사라졌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가 예풍혈인지 뭐 이런 건 모르지만 이명이 있거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보면 그냥 이렇게 막 누르다 보면 어느 부분이 눌러서 시원한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누르면 정말 이명이 잠깐 누르고 있는 동안 없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면서도 누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이 자리가 예풍혈이었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눌러주시면 미리 좀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경추성 두통, 그러니까 경추성 두통뿐만 아니라 두통과 뭐 그런 전반적으로 좀 관련해서 마시면 좋은 차 이런 것도 오늘 준비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두통이나 근육통 예방에 좋은 한방차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추차예요. 대추. 대추는 혈액순환이나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는 차입니다. 특히 몸에 피가 모자르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차고요. 그런데 단 소화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삼가하시거나 아주 연하게 타서 드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대추가 몸에 좋다 그래서
진짜 오만대다 대추를 다 넣어서 끓여서 마시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예, 어디를 보니까 대추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나와서 제가 그다음부터 그걸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대추 많이 먹으면 살도 찌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몸에 너무 습이 많거나 열이 많거나 위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과하게 복용하실 경우에는 어떤 조금 다른 불편한 증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대추차를 많이 마실 경우에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안 되거나 평소와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체기가 생긴다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위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대추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추라는 이 성질 자체가 상당히 끈적끈적한 성질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게 너무 과해지면 어떤 몸에 가래라던가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좋은 차든 적당량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통 그리고 근육통 예방에 좋은 한방차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다음은 또 어떤 차가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네, 박하차. 박하차 이거는 화한 거 아니에요? 이 화한 그런 느낌들이요. 긴장감을 풀어주고 심리적 안정에 좋은 차입니다. 세 번째는 또 국화차. 국화차는 특히 신경성 두통에 효과적인 차예요. 또 눈이 침침하거나 충혈되어 있거나 또 피로감을 많이 느낄 때 효과적인 차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열성 감기를 앓을 때 보면은 몸이 좀 뜨겁고 눈이 충혈되고 이런 증상들이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국화차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카모마일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렇죠. 이 국화는 정말 소고기예요. 정말 국화예요. 정말 국화차. 그래서 이 국화는 아마 이제 시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신경성 두통에 효과적이고 눈이 침침할 때 아주 효과적인 차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계피차예요. 계피차. 계피차는 성질이 따뜻해요. 그래서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또 평소 몸이 이제 차신 분들 있죠. 혹은 날씨가 너무 추울 때 이런 추위 때문에 그런 근육통이 생긴 분들한테는 효과적인 차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같은데 밖에 나가서 너무 떨다 보면은 몸에 막 힘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약간 몸살 올 것처럼 아플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몸에 한기가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는 계피차 아니면 집에 있는 생강을 한두 편 넣어서 같이 우려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원장님께서 경추성 두통에 좋은 뭐 스트레칭 하는 방법 그리고 혈자리 뭐 이제 또 약간 그 건강을 챙기는 통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팁까지 한방차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런 거를 이제 뭐 생활 습관으로 하셔서 고쳐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 경추성 두통이라는 게 만성적으로 오지만 어떨 때는 갑작스럽게 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럼 침 치료 말고 어떤 식으로 요거를 좀 치료를 해주세요? 환자분들 굉장히 효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침 치료, 뭐 부항 치료 또 때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추성 두통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되지는 않아요. 물론 증상은 한순간에 발현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좋지 않은 자세 그로 인해서 이런 이제 척추의 변화는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효과를 금방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꾸준하게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통증이 있을 때 빨리 치료를 받으신다면 그래도 이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네요. 일단 뭐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생활 습관이랑 관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당연히 뭐 두통이 있겠지만 특히 이런 경추성 두통이 잘 오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또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자세도 안 좋으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좌우 밸런스가 많이 틀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목이 너무 앞으로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등이 너무 심하게 굽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경추성 두통이 많이 올 수 있는 경우지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원장님께서 오늘 스트레칭 방법, 뭐 티를 마시는 방법, 또 혈자리 누르는 방법 알려주셨잖아요. 뭔가 나 머리가 좀 너무 아픈 것 같아. 근데 목부터 이제 뻐근하게 네. 올라온다. 경추성 두통이 의심된다고 하실 때는 이 방법을 함께 해보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호전되지 않는 것 같다 하실 때는 우리 해성한방병원으로 문의하시고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213 지역이고요. 944-0214 213-944-0214번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